기축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일주는 자, 이 기는 음의 토죠. 축도 음의 토죠. 그러니까 비견이죠. 그래서 비견이고 이거는 이제 천간과 지지가 같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간여지동 그러죠. 간여지동. 천간과 뭐뭐와 더불어서 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다는 의미죠. 간여지동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상론을 보면 이제 기토는 우리가 이제 기토에 이르러서 만물이 성숙해진다. 그래서 조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이건 이제 작은 텃밭이 되죠. 텃밭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전답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초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축은 뭐냐면 해자축, 얼어있는 축축한 토. 그렇죠. 텃밭에 축축한 토가 같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기토는 생물을 키울 수 있는 텃밭이기 때문에 괜찮은 토죠. 그런데 밑에 지지의 토가 뭐다? 축토가 얼어있는 축축한 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냉하고 습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필요한 거 뭐가 있겠죠? 화가 필요하죠. 조우상. 그래서 사주에 화가 있으면 좋겠죠. 이 땅이 얼어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땅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뭐죠?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나무를. 그런데 나무가 이게 얼음이 얼려 있는 그러한 땅에서는 나무를 키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주에 화가 있거나 대운에서 오면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축은 뭐죠? 소를 의미하죠. 소. 그래서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의 모습도 이렇게 연상이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지장간에 대해서는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는 기에서 다스려서 기강을 잡는다. 뭐 조리를 갖추었다. 앞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구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토는 천간동물은 오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기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축은 뭐냐면 우축. 축에서 이게 매질 유자죠. 새싹아자. 그래서 축에서 새싹을 맺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음기가 다해서 양인기가 움직임으로써 축에서 만물이 새싹을 맺어 땅을 헤치고 나옴을 의미한다. 그래서 해, 자, 축. 그 다음에 뭐죠? 인, 묘, 진이죠. 그래서 이제 겨울 끝자락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자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싹이 자라나고 있다. 축이 유한. 자, 유는 버들나무죠. 버들나무가 피어 있는 그러한 언덕. 그러니까 이제 새싹이 올라오는 그러한 시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기축이 뭘 의미하는지. 일반적으로 기축은 좀 차가운 느낌의 땅이 밑에 있기 때문에 얼어있는 땅이 밑에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냉하구나 이 정도 느낌 되겠죠. 그리고 동물로는 소를 의미한다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차가운 듯 억척스러운 듯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보는데 이 정도 이제 물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기본 성향 눈에 덮인 촐라. 기토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텃밭이 모여 있는 곳이고 축이 겨울 추운 그런 끝자락에 있는 땅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골의 그 그림들 보면 이 마을이 있고 마을 앞에 뭐가 있죠? 전답이 쫙 있죠. 이렇게 뒤에 마을이 있고 쭉 전답이 있는데 그 눈이 내려서 살짝 덮여 있는 그러한 추운 겨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중년에 이제 마지막에 말년에 가서 운이 좋고 파란이 많은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서서히 저력이 발휘된다. 자, 기토는 전원의 흙을 의미하고 축토는 한겨울의 섣달의 추운 기운을 의미하니 물상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전원의 흙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관과 일지가 같은 토로 구성되어 있는 간여지동이다. 그래서 간여지동은 기본적으로 뭐죠? 위에도 나고 아래도 나요. 같은 성분이죠. 그러니까 밑에가 비겁이 됐던 나와 같은 일간과 같은 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죠? 우리가 이제 득지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경우는 나와 같은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고집이 있다. 그리고 자존심도 강하다. 그러겠죠? 자,
둘 다 토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기토는 만물을 완성하는 흙의 속내이고 축토는 같은 이 토이긴 하지만 겨울철에 토기에 냉하고 습한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이 기축일주는 사주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추우니까 추워서 얼려있는 땅이니까 그 열로서 이거를 좀 풀어줘야 나무도 키울 수 있겠죠. 어쨌든 이 화가 부족하면 뜻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욱하는 성미가 있고 화가 있어야 좀 부드럽게 풀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욱하는 성미가 있고 의타심이 있고 의심이 많은 사주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자주 실패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격은 만물을 완성하는 성분과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초지일관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만 그 과정에 뭐가 있다? 어려움이 따른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밭을 가는 소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겠죠. 기본적으로 축토, 그러니까 기축은 소가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근면하고 성실하다. 또 물상론을 보면 누런 황소가 밭을 갈고 있는 상이다. 그리고 또 황소가 길 위에서 짐을 지고 있는 상, 그다음에 섬 위에 밭이나 길의 상이고, 그래서 근면과 성실한 성분으로 심지가 강직하고 우둔함으로 홀로 독행하는 성분이 있고 초지일관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 그래서 초지일관하다 보면 언제 결실을 맺어요? 중년 이후에 결실을 맺겠죠. 자, 논밭을 가는 소 일꾼이다. 활동을 쉬지 않고 하는 근면하고 평생 궁핍을 경험하니 드물다. 그래서 이제 이 기축일주들은 좀 재물에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물을 생산하고 포용하는 힘이 얼어붙어 있으니 자신의 뜻을 순조롭게 관철시키지 못하는 운이다. 그러므로 인내 노력은 있지만 일단 노력에 비해서 얻어지는 것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고집 있고 신금으로 인해서 욱하는 성질과 거친 언행을 보일 때가 있다. 이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신금은 뭐냐면 기, 축토는 축계, 신, 기가 있죠. 자, 기는 비견이고 개수는 뭐죠? 편재죠. 재성이죠. 자, 신금은 뭐야? 신금은 토생금이니까 식신이죠. 식신. 자, 이거는 비견. 그래서 식재, 비식재로 구성됐죠. 비식재, 비견, 식신, 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자, 비견이 뭐라서 형제라고 했죠. 형제의 식은 뭐예요? 노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손발. 쟤는 뭐죠? 돈. 그러니까 형제들의 손발을 빌려서 재물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교는 뭐다? 재물로 기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신금은 뭐냐면 여기서 이 신금은 뭐죠? 현침살이죠. 굉장히 뾰족한 걸로 슬슬 긁어낸다. 그래서 이게 좀 욱하는 성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식신은 뭐죠? 관을 극을하죠. 관은 뭐예요? 나를 통제하는 것에서 순응하는 거죠. 나의 순응하는 것을 극하는 거니까 욱하는 성격이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절제되지 않다 보니까 거친 언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 거고, 자, 하고 싶은 일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하지만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고 고독을 가져다 준다. 자, 근본이 고집스러운 것은 아니나 행동을 고집스럽게 만들므로 항상 내면의 생각과 행동성이 자기 불만이 따른다. 심지가 강직하여 홀로 독행하는 성질이 있고 음기가 강해 인정이 후하다. 또 자학하는 성향도 있고 뭐 뜻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음독이라든가 자살기도도 있을 수 있다. 돈을 잘 쓰고 잘 놀면서도 일면 인색한 면이 있는데 종교, 신앙, 철학 등의 인연을 맺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이제 인성이 묘궁에 들어가서 그래요. 묘궁. 묘궁 뭐죠? 화계죠. 화계. 뭐죠? 화계는 뭐죠? 종교, 철학 이런 쪽에 관심 많은 거죠. 죽음에 대한 생각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자, 음토는 인품에 고지식한 면이 있는 가운데 뒤로는 뭐죠? 음이기 때문에 물은 특성이 있고 모성을 상징하여 종교, 신앙에 관심을 기울인다. 나중에 보겠지만 인성이 또 이 묘국에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기축일주는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대의를 지키며 상대와 좋게 지내려
노력하는 사람이고 착실하며 말수가 적고 희생정신이 있어서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많아서 종교나 철학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 관리에 철저해 실수하는 예가 드물다. 이 기축이 이 관계가 보면은 어, 묘의 묘 그러니까 기축 이게 이제면 이게 기가 토죠. 축도 뭐예요? 토죠. 그런데 자기와 같은 거예요. 자기와 같은데 이 관계는 뭐냐면 묘예요. 기축묘. 그러니까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가 묘지에 들어가 있는 거. 관이 자기가 이 고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명 기토일주는 동토라서 병화를 보면 학식이 대단하고 학자 스타일로 인품이 고상한 사주다. 그런데 의기가 매우 강해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자기가 약한 사람들이 남을 믿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한다. 스케일이 큰 사람들은 화통하죠. 그냥 믿죠. 그런데 이제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음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요 말은 뭐냐면 자 기축은 아까 뭐죠? 얼어 있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화가 뭐죠? 여기 인성은 여기 정인이죠. 정인은 뭐죠? 육신으로 말하면 어머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말하면 학문이 되죠. 공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 화가 이것을 얼린 땅을 좀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학식이 대단하고 한다는 건 뭐냐면 인성이라는 거죠. 인성이기 때문에 학식이 되는 거죠.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인성이 있으면 지금 기초일주는 조우용신으로 이 병화를 써야 될 텐데 추우니까. 그런데 병화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병화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 병화가 뭐다? 인성이다. 인성보다 학문하고 공부다 보니까 이걸로 굉장하게 대단하게 잘 쓰임이 되면 크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기토는 간목을 학관하는데 인품이 고지식하면서도 인정이 많다. 기토는 겉으로는 용맹하면서도 뒤로는 무른 특성을 지녔다. 재주가 능하고 부드러우나 상대의 심중을 지나치게 떠보려는 경향에서 쓸데없는 추측으로 머리를 썩여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가 있다.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기토가 좌와의 축을 넣고 보니 비견이요. 또한 간여지동으로서 일간이 항상 왕상할 것 같으나 축토는 동토요. 얼어있는 땅이요. 금의 12월의 고장으로 12월이 되어 토이기 때문에 금수로 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설기가 심하니 헛토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겠죠? 기축인데 같은 토, 간여지동이긴 하지만 이 해자축은 뭐다? 금수로 본다는 거죠. 금수로 보면 뭐죠? 금으로 보면 기토 입장에서는 설기당하는 거고 수로 보면은 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눌러야 되는 거죠. 그럼 뭐죠? 기토 입장에서는 약하다는 거죠. 이걸 같은 토로 보면 강하겠죠. 굉장히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할 텐데 이게 금수로 보면은 설기된 거나 또는 재성으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된다? 허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화가 있고 적절하게 습토가 되면 어떻게 해요? 토생금도 잘하고 잘할 수 있겠죠. 근데 토국수가 어렵다. 이 철분이 과다한 정답이다 보니 가색의 공을 이루게 합니다. 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같아요. 자, 철분이라는 것은 토 속에 축계, 신기 이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신금이 있어서 이게 있어서 잘 자랄 수가 없다. 왜냐면 자 만약에 이 기토 위에 뭐 예컨대 을목이 있다. 그럼 뭐 신금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죠. 신금은 을목을 단칼에 잘라버리죠. 또 뭐 간목에 여린나무 있다. 그러면은 또 금금목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신금이 살살 이 목들을 다 쳐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색이라는 건 뭐죠? 땅으로서의 식물들을 키워내는 걸 가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토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신금이 지장간에 땅속에 지장간에 신금이 있어서 이것들이 나무들을 쳐내버리니까 이 땅으로서의 나무를 키워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힘들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장간의 축계신기 9318 요게 있는데, 자, 개수는 뭐죠? 같은 음이니까 편제죠. 그 다음에 신금은 같은 음이니까 식신이 되고, 그 다음에 기토는 같은 음이니까 비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제, 식신, 비견의 기운이 있다. 12요성으로 뭐에 해당된다? 묘에 해당된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 일주론의 하이라틴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봐야 돼요. 자,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축을 보면요. 자, 기축. 자, 기토는 뭐다? 뭐와 같다? 정화와 같다. 화토동법에서. 근데 축의 위치가 뭐냐? 자, 정화는 여기에 있죠. 자, 근데 여가 이제 오화에서 녹이 된다고 그랬죠. 비견에서. 그리고 순서는 음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죠. 음이기 때문에 양은 이렇게 가고. 그러면 어디까지 와야 되죠? 축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노광세, 병사, 묘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는 묘에 해당된다. 그래서 묘궁에 놓인다. 묘궁.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묘궁은 이제 화개살이고요. 자, 여기 보면 축토 속에 자, 축토 속에 축계, 신, 기가 있죠. 자, 기토는 당연히 여기 묘죠. 그러면 묘자, 묘궁이 됩니다. 자, 개수는 보면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뭐냐? 그러면 음은 뭐죠? 개수니까 음은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죠. 거꾸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노광세니까 그 앞에는 뭐예요? 생육대죠. 그럼 뭐죠? 이거는 대가 되죠. 생육대, 노광세. 여기 자리부터 노광세, 그 전에는 생육대니까 대가 되죠. 그러면 뭐다? 개수는 대좌, 묘공이 되겠죠. 대좌, 묘공. 관대가 있으니까 좋겠죠. 자, 이거는 뭐죠? 재성입니다. 자, 축은 뭐죠? 식신이고, 요거는 비급이고, 자, 신금은 유금이가 녹이 되겠죠. 얘가. 자, 여기서 녹이 되는데, 거꾸로 가겠죠. 신금도 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러면, 노광세죠. 앞에는 뭐죠? 생욕대요. 생욕대, 노광세. 그러면, 생욕대 뭐예요? 절태양이죠. 그럼 뭐죠? 이거 뭐가 되겠죠? 축은? 양이 되겠죠. 양좌, 묘궁이 되겠죠. 물론 순서대로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신금, 그렇죠? 양 이렇게도 갈 수 있겠지만 바로 이렇게 앞뒤 있는 거는 노광세, 생욕대, 절태양 이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인종.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장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좌란 말 써요. 좌. 그래서 좌, 묘, 궁 이렇게 쓰는데 이제 여기에 없는 걸 끌어올 때는 뭐다? 끌어온다. 뭐 끌어오는 걸 따라오게 한다. 그렇죠. 인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묘궁이라고 하겠죠. 종묘궁. 그러면 자,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죠? 화. 화 없죠? 없는 것만 끌어오는 거죠. 화. 목이 없죠. 그러면 차례드려야 되겠네요. 목화부터. 자, 목, 화, 토 있죠? 여기 갔으니까 금 있죠? 수 있죠? 그럼 목화만 한번 끌어오면 될 것 같아요. 자, 목화를 끌어오면 목화에도 뭐가 있죠?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겠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음간이기 때문에 이 기축이기 때문에 음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만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다 끌어와 보겠습니다. 병, 정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간목은 뭐냐? 다시 해볼까요? 자, 간목은 여기죠? 자, 인이 녹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와야 되죠? 축까지 와야 되죠. 그러면, 네, 간목이 뭐지? 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양이니까, 시계바늘. 그러면 여기는 노광세죠. 여기는 전 단계는 뭐예요? 생욕대죠. 대가 오죠? 그럼 대가 되겠습니다. 대. 그 다음에 을은 여기죠. 근데 순서가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죠. 거꾸로. 그럼 노광세가 되죠. 세가 됩니다.
그다음에 병은 여기 있죠. 여가 녹이 되죠. 근데 시간 순서가 양이니까 우측으로 노광세 병사묘 절태 양이 되죠. 여기 오죠. 그러니까 생육대 그러니까 노광세 생육대 절태양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양이 바로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종묘궁 다 이게 정화는 어디겠죠? 여기 있죠. 정화는 화투동법에서 뭐예요? 같죠. 기토랑 있으면 묘가 되겠죠. 묘종 묘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12신살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도화살, 망신살, 역마살, 도망력 이걸 보시고 고신, 과숙 이걸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죠? 공망 이걸 우리가 만들어냈었죠. 이 6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기축이니까 기축은 뭐죠? 삼합으로 이거 도망력은 삼합 갖고 만든다고 그랬죠. 사유축이라고 그랬죠. 사유축. 그러면 자, 도화는 뭐죠? 연살이죠. 연살은 뭐죠? 후년 반겁. 후년 반겁이에요. 그러면 사화의 후자, 사화의 뒷글자가 뭐다? 도화살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오죠. 자, 앞에서 하나씩 했었는데 이제 좀씩 지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자, 거의 마무리 단계 이제 끝에 가까워지니까 간단하게 찾는 방법을 앞에서 자세하게 했으니까 자, 갑잡도 쭉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망은 전천망육이죠. 전은 뭐죠? 앞이죠. 아까 후년이고 전은 여기죠. 전천망육. 그러면 전천망육 가운데 글자 앞 글자. 그러면 유의 앞 글자는 뭐죠? 신이죠. 신. 역마살은 충역제월이니까 충역제월 첫 글자와 충하는 거죠. 사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시는 자 이게 고시는 이제 삼합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죠? 방합 갖고 하죠. 축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어요? 해자축이죠. 해자축. 자 이쪽에 자축 있는 거는 과숙 여자 과부살이라고 하는 이 과숙은 신유술이겠죠. 신유술. 그 다음에 해자축 인 여기가 뭐죠? 여기는 고신살 남자 그래서 인. 그 다음에 공망은 뭐죠? 공망은 기축은 충하는 거. 축과 인과 충하는 게 축과 충하는 게 뭐가 있어요? 축미죠. 그리고 뭐죠? 기토는 음이니까 역행한다고 그랬죠. 그럼 미 앞에 있는 게 역행하는 뭐죠? 오미죠. 그래서 공망은 오미가 됩니다. 기유 다음에 뭐죠? 기유 전이 무자죠. 무자 기축이죠. 그럼 무자도 한번 해볼까요? 무자. 자, 무자. 그러면 충하는 건 뭐죠? 무토 기토는 충하는 거 지지와. 그러면 자오죠. 오죠. 그 다음에 이 무토는 양간이니까 순행이죠. 그럼 뭐죠? 오미. 그렇죠? 그래서 오미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망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자, 이번엔 제가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지우면 안 되고 이거를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자, 묘궁이죠? 묘궁. 자, 묘궁 됐고요. 묘는 화개살이니까 보시면 되고 자, 묘는 자, 화개살 이거 다 외우시라고 했죠?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 그 다음에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유회 이렇게 해가지고 차례대로 외우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쉽게 생지살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개는 대자묘궁이죠. 대자묘궁이고 대는 뭐죠? 월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양자묘궁이죠. 양자묘궁이 되고 양천구 있죠? 천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견은 똑같죠. 그래서 묘자묘궁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있고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연살은 뭐냐면 여기 있죠. 오화가 있고 망신살은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역마살은 해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고신살은 인이 있고 과숙은 술이 있고 공망은 오미가 되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끌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목화만 했죠. 그러면 간물 보면 대종묘궁이라고 했죠. 대종묘궁 자 관 간목 을목은 관이고 병정은 인성이죠.
을목은 세종묘궁이죠. 세종묘궁. 그 다음에 병은 양종묘궁. 그 다음에 정화는 묘종묘궁.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앞에서 이미 여기에 다 있죠. 그러니까 없는 것만 끌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저희 이제 다 찾아놓은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지우고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이걸 다 만들어내고, 이제 이 글을 가지고, 자, 이 묘라는 말, 묘궁이란 말이 뭐를 의미하고, 대는 뭘 의미하고, 양은 뭘 의미하고, 묘는 뭘 의미하는지, 요 관계가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목, 을목, 편관이죠. 이 관성은 대와 세로 들어왔어요. 근데 묘궁에 처하고 병과 정화는 인성인데 양과 묘로 들어왔어요. 요게 뭐에 의미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풀고 이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기축일주는 원만 이타형의 조용한 성격으로 말수가 적으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분이다. 그리고 근면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력을 발휘하는 사주다. 소처럼 근면하죠. 지장간의 신금의 식신생재로 인해서 금전적인 결핍, 궁핍함이 없는 사주다. 식신이 있어서 식신생재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지장간의 비식재로 삼자를 갖추어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결국은 기축일주가 이제 돈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거예요. 비식재. 자, 비가 뭐냐면 내 형제예요. 형제들의 노력을 통해서 식은 뭐죠? 식은 이거죠. 식신 노력을 통해서 자, 형제의 노력 또는 뭐죠? 동료의 노력을 통해서 식신은 노력, 손발을 빌리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재물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띠이기 때문에 근면하고 성실하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간이 입고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외롭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자, 기, 축, 자신이 토인데 축도 토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거라고 보는 거고 이 관계가 뭐다? 묘에 해당된다 했죠. 묘지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입고되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이게 진술중이 뭐죠? 입고 고장지죠. 고지기 때문에 이게 입고되기 때문에 자신이 외롭다. 그리하여 돈 버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아까 뭐냐면 이 소개가 뭐냐면 축계식이 있어서 비식재 구조로 흐르기 때문에 돈 버는 것에도 관심이 많다는 거죠. 경향이 있어서 재적 성취, 재물적 성취에 관심이 많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가 있어야 되겠죠. 화가 있어야 여기서 이 재물이 뭐죠? 수죠. 화가 있어야 물이 녹아서 토가 작용을 잘 하겠죠. 자, 비견이 골지에 든 것은 일찍 세상을 떠난 형제를 암시한다. 궁겁쟁제의 양상도 있기 때문에 형제 중에 죄를 다루는 부자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또 축이 뭐냐면 비견이죠. 비견이 무덤에 묻힌 거니까 형제가 아까 비견이라고 그랬죠. 비견이 묘지에 입고한 거니까 형제가 일찍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암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서로 정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성을 다투겠다. 나와 이 기토와 이 축도 속에 있는 기토가 서로 뭐예요? 여기 개수를 다투는 거죠. 서로 토국사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궁겁쟁제 양상도 있기 때문에 좀 재물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형제 중에 이러한 돈을 다루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비식이 강하기 때문에 비식이 강하여 심지가 강직하고 홀로 독보하는 성질이 있다. 이제 비견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신금의 작용으로 식신 신금의 작용으로 간혹 격한 마음이 불끈 일어나 아까 뭐요? 욱한다고 그랬죠. 불끈 일어나 거친 언행을 할 때가 덜어 있다. 전답물상은 곧 모성으로 선천적인 교사의 체질이다. 뭐죠? 전답은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물상으로 봐도 기축은 뭐다? 텃밭 아니에요. 텃밭. 기축. 다 텃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키우려고 하는 보다 양육의 의미가 있다. 양육의 의미가 있다. 그렇죠? 키우는 거. 그래서 교사의 체질이다. 그래서 기축일지 인성인 병화는 축에서 12운성으로 양이고 12신살로는 천살이고 정화는 축에서 묘임으로 기르는 그런 교육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묘는 화개살이므로 종교라든가 신앙 등에도 관심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화가 병축양이다.
맞나요? 병축. 예. 병축양 맞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양이라는 거죠. 인성이 키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키우는 거다. 자, 관성 간목이 관대로 놓이므로 교육업종에 출세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교육 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도 이 관대로 놓이기 때문에 뭐야? 허리띠를 두르고 과거에 급제해서 허리띠를 두르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세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직업과 재물을 보겠습니다. 먼저 직업과 재물을 구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공부. 자, 공부. 공부. 공부는 뭘 봐야죠? 인성을 봐야 되죠. 인성. 자, 인성을 보면 양이고 묘예요. 묘공에 속하니까 좀 궁은 별로 안 좋겠죠. 묘공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인이 뭐다? 양이에요. 양은 뭐죠? 키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 인연이 있다는 거죠. 자, 인성이 아까 병화에 있었죠. 병화가 양이므로 유경이 업상이다. 유경과 관련된 일에 종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육자로 간다. 다만 화가 없거나 수가 많은 경우는 교육에 종사하기 힘들다. 뭐죠? 화가 뭐예요? 인성이니까. 화가 없어버리면 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 교육 관련 교육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기 힘들다는 거죠. 다만 업상의 교육계에 종사하는 것이지 미호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학문적인 성과를 이룬다는 것은 아니다. 인내 노력보다는 두뇌 공부가 앞서는 영으로 일찍 학문의 현달을 보이다가도 고학년이 될수록 성적이 저조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긴 공부 큰 시험에는 약한다. 아까 이게 크게 학문적으로 대성하기는 어렵다고 했죠. 이게 왜 그러죠? 이거는 뭐다? 묘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묘공. 묘공은 뭐야? 무덤에 가서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만 그 큰 공부, 오랫동안 하는 공부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음토는 모성을 함유하여 선천적으로 교사의 체질이다. 뭐 이런 말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푸는 거는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는 것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제 명리학이도 전개가 돼야 되겠죠. 여자의 경우는 뭐 이런 게 있다. 예능, 상업, 예술 넘어가고요. 남자도 이런 게 있다. 넘어가고요. 두뇌 총명으로 일찍 학문의 현달을 보이다가도 세월을 잃으면서 성적이 저조하고 태만의 수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미호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된다? 자기의 전문 분야 진출하여 노력한다면 평생에 좋은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전문 기술, 투기성, 사업이 강한 편으로 전문 기술, 사업 인연이 많다. 팔자에 개, 자의 글자가 있으면 더 쿨하다. 팔자에 목화가 소통되어 있으면 전문 기술직에 조직, 직장 인연이 많다. 뭐 이런 쭉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교육, 의학학, 연구직, 전문 기술직 이런 게 좋다고 하고요. 그 밖에도 뭐 이제 금속 관련된 제조, 토목 사업 등이 좋다. 이거는 이제 토가 토생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식신이 있기 때문에 토생금을 해서 개성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투기성 기운 또한 강해서 음흉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큰 재물을 수시로 끊거나 재물의 성패가 오가는 경우가 많을 것을 의미한다. 아까 보면 편제가 있었죠? 그렇죠? 이게 지금 편제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걸 꿈꿀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직장을 보겠습니다. 직장. 자, 직장은 뭘 봐야 되죠? 관을 봐야 되죠. 관. 자, 관을 보면 특히 정관을 보면 되겠죠. 대요. 관대가 있죠. 관대. 괜찮죠? 나름대로 뭐죠? 이 관대가 과거급제하고 허리띠 차고 출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또 묘궁에 들어가는 게 좀 안 좋죠. 그 부분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쇠도 괜찮죠. 쇠도 반환살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관예우가 통하는 지역이다. 자, 기초길두는 성실하고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서 능력 이상을 기대해도 좋다. 노동직보다는 사무직이 좋다. 건축, 토목, 농업, 농장, 축산, 임업 다 토 관련되고요. 인수가 투관할 경우 종교. 자, 인수는 뭐죠? 화죠. 뭐다? 이게 인성이죠. 뭐다? 이거는 교육이죠. 투관돼 있으면 당연히 인성으로 가야 되겠죠. 종교, 예능 계통에도 기다려 성공하다. 일반적으로 자유업이 많고 의학계나 교육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자유업이 많다는 것은 이제 편제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편제가 있기 때문에 정제가 없으면 뭐죠?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의학이나 교육계로 진출한 경우도 있다. 자, 이거는 활인, 예컨대 활인 쪽, 병화 이쪽은 활인 쪽, 뭐 관련되겠죠. 교육계는 아까 인성이 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종종 무속, 역술, 철학, 종교인에 진출해서 대성하는 경우도 있다. 지장 간의 화계에 신금의 재단이 승부에 있어서 재단이라는 건 뭐에 자르는 거죠. 그래서 미적 감각이라든가 의상 감각, 음식 솜씨가 뛰어남을 의미한다. 식신이니까 식신. 식신은 음식, 솜씨, 그렇죠? 솜씨 이런 것을 탁탁탁 칼로 잘라서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 뛰어나다 그 말이고요. 조직생활을 하더라도 별로 조직생활 안 맞겠죠. 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전문 기술이라든가 자격증을 가지고 하면 괜찮다. 국제적인 기술을 익혀서 한 가지 일에 일중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재성을 볼게요. 이 사람 돈복이 어떤가? 돈복은 좀 아까 우리 비식제라서 뭐였죠? 비식제라서 기본적으로 재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쇠예요. 그러니까 쇠는 뭐죠? 우리가 12순날의 반환살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힘이 있어요. 노광세 그런 단계니까 여기는 대죠. 관대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크게 나쁘지 않고 또 이 기축일주는 뭐냐면 제국인이에요. 제국인. 그렇기 때문에 제국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재물 창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재성의 창고를 두어서 재물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된다는 기신을 타고났다. 근면하고 소띠죠. 그 다음에 장간의 식신생제라고 아까 비식제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생 금전의 궁핍함은 없다. 재고 기인도 있고 비식제로 가잖아요. 비식제, 식신생제로 가기 때문에 돈에 관해서는 운이 좋다. 만물을 생산하고 포용하고 만물을 얼어붙게 함으로 잘 가다가 30% 빠지는 격이라 매사 용두소미가 되기 쉬우니 주의해라. 투기성, 음모도 잘 꾸밈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능숙하지만 결실을 이룬 데는 부족하다. 이제 음모는 음간들이 강한 그런 성향이 있죠. 자, 큰 재물을 꿈꾸기보다는 전문 기술로 안전한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이게 맞겠죠. 큰 재물을 꿈꾸기보다는 안전한 그러한 전문 기술을 이용해서 안전한 형태의 사업을 해라. 식재와 제관의 독림은 장모 봉양과 총각 특제를 암시한다. 관이 없죠. 근데 식재와 제관의 독림 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기축에 축계 신기잖아요. 요거는 편제, 요거는 식신, 요거는 비견이잖아요. 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빼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다른데 관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독림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 지장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좀 삭제될 것 같아요. 이건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저기 쓰신 분이. 그래서 일단 빼겠습니다. 자, 결혼하고 가족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부부 인연이 좀 없다고 해요. 기축일주들은. 자, 부부간의 생사 이별수인 간여지동이다. 간여지동 뭐야? 위에도 나고 아래도 나예요. 그러니까 뭐야? 나의 중심이죠. 내 위주. 그러고 보니까 뭐다? 고집. 자기 고집 강한 사람이 부부 생활이 좋겠어요? 안 되겠죠. 고집은 뭐죠?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잘못하고 밖에 나가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부간에 생사 이별수를 겪을 수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아까 뭐 화가 있거나 그런 거 이걸 일지는 지금 2개만 갖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8글자가 있으니까 이걸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8글자를 봐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성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예요. 공부 차원에서. 별거나 각거, 각방을 쓰게 되는데 백호의 흉살과 겹치면 사별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백호살이 오면은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지지 식신은 뭐죠? 식신은 식극관이죠. 그러니까 식극관이기 때문에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극하는 거고 남자 입장에서 식신은 뭐예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죠. 그래서 여자는 자기 표현력이 되므로 일찍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그 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논이다. 어쨌든 식신이 있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다는 거죠. 또한 모친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형이라서 그로 인해서 갈등을 지닐 수 있다. 자, 남모르는 연종으로 인해서 성혼 전에 자식 잉태 등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고. 자, 지지 비견은 배우자의 비열을 방해하므로 남자는 의처증, 여자는 자식과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고통이 오는 수가 있다. 기축일주는 남녀 모두 성질이 고약한 악처와 악부를 만날 수 있으므로 혼인할 때 주의 깊게 골라라. 이런 이야기고요.
자, 간여지동은 공방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여지동은 고집이 세다 보니까 풀고 화나면 풀어야 되는데 화를 안 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각방 쓰죠. 그러다 보면 공방수가 있다. 여성은 독소 공방하기 쉬운 사주로 의부증 환자가 될 수도 있다.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할게요. 자, 사주 기축일주에 사주 원국에 화토가 있다. 그러면 고집이 세겠죠. 화토는 나를 다 생해주고 비견, 인성과 비견이니까 수가 일개만 있는 경우는 재성이죠. 그러면 남녀 모두 음탕하기 쉽고 배우자를 극하는 사주이므로 서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성을 두고 다툰다는 거겠죠. 그렇죠? 재성을 다투고 그러니까 궁겁증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여자 놓고 다투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면 될 것 같아요. 기토일주 사주원국에 수와 목이 많은데 그러면은 관과 재성이죠. 재성, 관성이 많은 거죠. 화가 없는 경우는 인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인성은 뭐예요? 마음가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남자는 흉악해질 수 있고 여명은 남편을 극한다. 뭐죠? 인성이 없고 관이 생성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자, 기축일주가 사주원국에 화나 금이 적당히 있는 경우라면 학문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화는 뭐죠? 인성이죠. 금은 식신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서 인성은 뭐예요? 내가 지식을 빨아들이는 거. 식신은 내가 빨아들인 지식을 어떻게 해요? 남한테 설명하는 거. 식신도 있어야 강의도 잘하고 남한테 설명도 잘하는 거예요. 인성은 또 뭐냐면 공부하는 머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기축일주가 남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 100년의 해로 한다. 기축, 갑자, 자축합도, 갑기합통, 천간, 지합 다 합을하죠. 거궁합, 속궁합 다 좋죠.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을미입줄 만나면 충미충 하죠. 그 다음에 목국토 하죠. 그걸 해버리죠. 사이가 안 좋겠죠. 그래서 이별하기 쉽다. 기축일주, 간여지동 일주는 배타적이고 열의 운이 빨라서 일찍 이성에 눈뜨기 쉽지만 늦게 결혼해야 좋다. 그거죠. 만혼해야 좋다. 직업상 주말 부부나 또는 자녀 학업 등과 관련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각자의 본분을 지킬 때 좋다. 기축일주는 신앙심도 있고 남다른 성실함도 겸비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결점만 결치면 중년 후에 복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자, 재성은 뭐죠? 남자 입장에서 부인을 보는 거죠. 자, 남자는 배우자 인연은 무난하나 갈등이 지나면서 인연이 됨을 의미한다. 처와 재물의 인연. 아까 뭐가 있었죠? 비식재가 있었죠. 비식재. 재성이 있으니까 괜찮죠? 배우자 인연을 방해하므로 배필 인연도 순조롭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 남명은 누구와도 함부로 친하지 않는다. 처복은 약한 편으로 혼전의 경험 있는 상대와 인연을 맺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의처증을 보일 수도 있다. 부친 인연이 짧거나 부친은 뭐죠? 부친이 재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재성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친 인연이 짧거나 부친과 불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친 인연 또한 순조롭지 못하다. 인성이 없으니까요. 부친의 기운도 약하지 않아 부친 인연이 길면 부친과 갈등이 수시로 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성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권태감은 나중에 비인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인격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성이 묘궁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우자 덕이 없다.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뭐냐면 인정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장간에는 관성이 없죠. 그렇죠? 지장간에 관성이 없는데 그걸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인종법으로 끌어왔을 때 갑정관은 대종묘궁이 돼요. 그래서 묘궁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관성이 묘궁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우자 덕은 없다. 그런데 관대예요. 그러니까 다만 관대를 차고 있기 때문에 반듯한 직업을 가진 즉 주로 생사일탈권이라든가 교육 이런 쪽에 직업을 가진 남편을 두는 경우는 괜찮은 거죠. 제대로 들어온 거죠. 그런 경우는 이 공처가의 기질도 있어서 잘 살 수 있으나 만약에 남편, 이 기축일주 여자가 결혼한 남자가 이런 관대의 업종이 아니라 다른 직종에 있는 남편을 얻었다면 잘 안 맞는 거, 잘 못 만난 거겠죠. 그런 경우는 생사 이별을 할 수 있다. 이별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관성이 묘궁에 들면 뭐예요? 남편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여자가 뭐 한다? 집안의 살림꾼이 된다. 그래서 가주의 역할을 한다. 가주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간과 지장간 비견이 관을 다투고 있다. 공급이 쟁관하고 있다. 그래서 기축일주 여성은 갑대운의 일탈의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사주에 인성화가 있으면 관인상생으로 직장에서 승진한다. 그러니까 서로 관을 두고 다투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관인상생으로 목생화 화생토 글자가 오타가 많네요. 화생토 되어 있지 않으면 지장간 신금이 정관 간목을 긁기 때문에 관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도 하고 원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이성난에 취약할 수 있고 연하남과 인연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건 식신 나중에 보면 식신도화가 되기 때문에 인성도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볼까요? 식신도화가 되겠냐? 이게 인성 지금 도화가 뭐냐면 밑에를 보겠습니다. 도화를 보면 오화예요. 오화면 인성도화죠. 인성도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기 쉬운 거겠죠. 식신도화는 나이가 차이가 어린 사람과 인연을 맺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과 인연이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오화가 식신도화다, 인성도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인성도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축일주는 오화가 도화이기 때문에 인성도화죠. 그러니까 연하남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연상남과 그러겠죠. 연상남과 즉 노랑과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명의 기축일주는 비인사를 가지고 있다. 비인사는 뭐냐면 실증을 빨리 내는 살이래요. 그래서 실증을 빨리 내기 때문에 좀 권태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끈기와 인내도 필요하고 부부간 간의 이벤트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비인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변덕이 심하고 급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자존심도 대단하고 고집이 세며 자기 성질도 사는 유형이다. 자, 내심성으로 비밀이 있고 남편의 덕이 없어서 자, 간여지동은 배타성을 의미하고 비인살이 있기 때문에 공방수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공방수가 있고 마련이고 부부간의 나이차가 많거나 아니면 주말 부부나 기러기 부부처럼 떨어져 지내면 좋은 사주를 할 것이다. 기축일주 여명은 자칫하면 남편을 빼앗기듯 탈부하는 수가 따르고 의부증을 가짐은 지장간의 비견기토가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비견기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자 기축일주가 관이 이렇게 갑기합돼서 관이 있잖아요. 근데 축토 속에 뭐가 있어요? 기토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서로 갑을 두고 이 뭐죠? 쟁관한다고 하죠. 쟁관 관을 두고 다투는 거죠. 그래서 탈부 남편을 빼앗길거나 빼앗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죠. 빼앗을 탈자니까 이게. 그 다음에 여자는 재물과 자식에 강한 집착을 보임으로써 배필과 갈등이 심하게 지내는 수가 있다. 자, 성적인 욕망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성적 관련해서는 한번 이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현침살이 있어서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도 하네요. 이거는 뭐 임상 실험 해볼 수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을 볼게요. 인성을 보면은 어머니죠, 어머니. 자, 부모덕. 자, 양이니까 뭐죠? 좋죠. 자, 양이니까 키우는 거죠. 묘는 근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묘공이니까 좋지 않겠죠. 근데 양은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키운다고 하면 안 되겠죠. 키우는 거 뭐예요? 양이니까 모신단 말이 되겠죠. 모신다.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고 기본적으로 묘공에 들어있기 때문에 덕이 있다 없다? 덕이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축일주는 부모덕이 없어서 일적부터 초년에 고생하다가 중년에 넘어서 부유해지는 사주다. 근데 이것저것 아무거나 마구 손대면 어떻게 된다? 모두 실패할 수 있다. 인성이 양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 토, 기토는 뭐죠? 겁재 비결은 뭐죠? 형제를 보는 거죠. 그것도 양이네요. 그 다음에 묘죠. 비슷하네요. 어머니와 비슷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자 입장에서 상관 식신은 뭐죠? 자식이죠. 묘니까 자식덕이 없네요. 양종 묘구이니까 식신을 굳이 나눈다면 같은 음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딸을 보면 될 것 같고, 경금은 상관이니까 아들을 보면 되겠죠. 음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아들 덕은 없고 딸 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둘 다 묘금이기 때문에 크게 덕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식신고. 식신이 고에 들어가 있으니 식신고이기도 하니 자식 하나와 이별하는 수가 있으니 멀리 타국으로 유학을 보낸다. 그래서 자식을 차라리 멀리 떠나보내면 좋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금고인 축토는 자식 하나를 땅에 묻었다고 본다. 식신이 고에 들어가 있죠. 식신이 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멀리 묘종이니까 멀리 떠나보내야죠. 남자의 경우는 자식이 적절하고 여자는 다자운의 대체로 아들이 많다 이렇게 되는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옛날에 우리 뭐 전설의 고향인가 이런 거 보면은 스님이 와서 귀한 자식인데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스님으로 입적을 시키거나 또는 멀리 보내라고 그런 경우가 막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식신고이기도 하니까 자식 하나와 이별하는 수가 있으니 멀리 타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게 좋은 방편일 수 있다. 이런 게 참고하면 되겠죠. 자, 건강에 대해서 보면 자, 기토는 당연히 위장이죠. 위장, 비장, 위장, 비장. 축은 위, 비장. 그다음에 위장, 심장, 혈액, 질환, 디스크 등을 조심해라. 이게 혈액, 디스크 등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자, 기토에 축이 있는데 축도 속에 뭐가 있어요? 신금이 있죠. 신금은 뭐죠? 현침살이죠. 뾰족한 거예요. 뾰족한 걸로 막 긁어대는 거죠. 그래서 신경계통이 날카롭고 뾰족한 걸로 긁어대니까 예민하고 그래서 그러한 쪽에 고통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자는 자궁이라든가 냉증, 풍수배에 의한 장질 이런 건 왜 있을까요? 한습하잖아요. 축토가 한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은 따뜻해야 되죠. 몸이. 그런데 습하기 때문에 습하고 축축하고 차갑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다. 냉증 이런 게 생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행성 질환에 주의하고 비위도 약하며 허리와 무릎, 피부와 위장 등으로 고생하게 된다. 생리통 등이 심한다. 곡각. 자, 을기사축이죠? 글씨가 꼬부러져 있죠? 그러고 보니까 기축은 다 그러네요. 자, 곡각이 뭐죠? 곡각사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곡각이 또 왜 이렇게 쓰죠? 자, 곡각살은 붙이겠습니다. 자, 곡각살은 을기사축이죠. 을기사축. 그쵸? 쭉 꼬부러져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곡각살이기 때문에 수족에 이상이 생기거나 신경계의 질환을 유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스분토라서 신경계통이 아프고 몸이 쑤시기 쉽다. 이게 이제 많은 특징인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을기사축 이 곡각살로 있기 때문에 하체에 힘이 없는 수가 있고 사고, 질병, 신경통 등으로 수족을 절단하거나 수족을 못 쓰거나 수족 이상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상징에게 평소 조심해라. 그러나 타인을 위해 적덕을 쌓으면 신체의 불구를 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덕을 쌓아라. 자, 식신, 신금이 양자 무용으로 있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식신이 뭐죠? 식신은 이제 자기의 그 기운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 신금이 양좌, 묘궁에 있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축토를 놓은 사람은 지장간에 신금이 현침살로 긋기 때문에 몸이 쑤시거나 뼈마디가 쑤실 수 있다. 특히 지장간에 신금이 있는 축이 있는 경우 그렇다. 을축은 머리가 아프고 을은 왜 그러죠? 이 을축은 이 신금이 뭘 긁어요? 근금목하죠. 을은 뭐죠? 머리죠, 머리.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기축은 간여지동으로 자기 몸이기 때문에 몸이 쑤실 수 있다. 기축일주 사주원국에 미술 중에 한 개만 있거나 사오 중에 한 개만 있고 금수가 많을 경우는 몸이 차고 화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심장과 소장이 허약해서 저혈압 증세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금수가 많으면 그렇다는 거죠. 자, 피부가 검은 편이지만 해자 축이니까 그러죠? 축은 뭐예요? 수니까 수의 기운이 강하니까 검죠. 검은색이니까 체질이 냉해서 피부병이 걸리기 쉽고 기축일주는 여성이 냉이 많거나 자궁에 무릎과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몸이 따뜻해야 되겠죠. 또 아니면 찜질방?
이런 데 가면 좋지 않을까요? 화기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그러면은 좋고, 우리 여성 옛날에 어머니들의 그 아궁에서 불을 떼면서 불에서 그 열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여성 관련된 질환은 많이 커버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런 부분으로 이게 치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주원국의 오미술 중에 한 개만 써도 구제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기초일체 타고난 사주에 화가 있고 금수가 있는 경우는 목이 강해도 부귀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다. 뭐 쭉 이런 거는 분석을 하나씩 넣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탕화살로 화상의 흉터나 수술 자국 부상 등으로 몸에 흉터가 남기기 쉽다. 자, 기타 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를 보면 자, 제고기인 있으니까 뭐야? 재물 창고를 갖고 있으니까 돈이 많겠죠. 그다음에 태극귀인, 그러니까 태극귀인 있으면은 하나는 굳이 받겠죠. 간여지동이니까 고집이 세고 그로 인해서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곡각살은 이 글자가 을기사축처럼 구부러진 글자다 보니까 신경통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장간의 신금으로 인해서 고집과 욱하는 기질 그리고 거친 언행을 보일 때가 있고 앞에서 나왔었죠. 탕화로 인해서 화상의 흉터나 수술 자국 부상 등으로 몸에 흉터를 남기기 쉽다. 자, 요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그냥 기축이 있고 병이시면은 병화가 인해서 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보다 기축이주는 병화가 있는 게 중요하죠. 병화가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겠죠. 대체로 흉이 복이 될 수 있는 사주다. 그러나 을미년생의 기축일 출생자인 여자는 부부 회록이 어렵다. 또 이건 왜 그래요? 기축이 있고 을미년 충미충 아까 나왔죠. 을미는 이게 그래서 부부 회로가 어렵다 이야기했죠. 태극기인을 사주 준였기 때문에 시종을 의미하므로 종래 성과를 거두는 기쁨을 암시한다. 타고난 사주 원국의 조화, 격이 좋고 우수하면 입신양명할 사주다. 한마디로 태극교인은 종래 대업을 성취하는 운기를 시사해준다. 가축은 육수성. 기축이죠. 가축이 아니라. 기축은 육수성. 자, 육수. 앞에서 나왔었죠, 한번. 자, 육수성은 6가지 빼어난 별이에요. 그래서 육수성으로 해서 동업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육수성은 빼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기 아니라 자기를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동업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겠죠. 그래서 육수성으로 갖고 있는 사람 기축일주는 동업이 곤란하다. 또 이 축토가 뭐냐면 필터래요. 이게 축이 뭐냐면 자, 물상을 보면 이렇게 거름망 같죠. 필터. 필터의 모습이죠. 그래서 필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싹 걸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필터하고 필터로 걸르고 하기 때문에 걸르고 의심이 많고 분석하기 때문에 동업자나 이런 직원에게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동업을 하면서 큰 업을 논하기는 힘들다. 뭔가를 크게 키우기는 힘들다. 사람들이 일단은 인화가 안 되겠죠.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동업하기가 쉽지 않다. 육수성은 동업하기 힘들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렇다. 차라리 이런들은 꼼꼼하게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뭐야? 수사나 기획 등에는 적합한 성분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사를 가지고 풀어놓은 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 기축을 써놓고요. 기축을 써놓고 자, 도화살이 오화죠. 오화는 뭐죠? 화생토니까 인성이죠. 인성 도화는 뭐다? 나이 차이가 나는 연상. 식신은 뭐라고 했죠? 만약에 얘가 식신이면 연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축일주는 연상에 나이 차이가 많은 연상과 이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망신살은 여기 보면 도화 오화가 오면 축오 원진이죠. 또 축오 원진이죠. 여기 밑에가 원진 기문이 되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바람도 나고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 바람도 나고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경우는 피곤하겠죠. 그 다음에 남명은 고신 인목이 오면 자 인목이 오면 고신살이 인목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자 인목을 보게 되면 인목과 축축을 만나게 되면 전체가 암합을 하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 많다.
자, 이는 뭐냐면 이는 무병갑이죠. 자, 그 다음에 축토는 축계 신기죠. 각기압도 병신합수 무기압화. 지지가 전부 암압을 해버려요. 그러면 임목과 축토가 만나면 암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많겠다라고 볼 수 있죠. 인성도화는 노랑, 나이 차가 많은 사람과 인연이고, 식신도화는 유랑, 젊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릴 유자죠. 이건 늙을 유자니까 사내랑자. 그래서 늙은 사람과 어린 아이와 어린 사람과 인연 맺기 쉽다. 기축일주는 화가 조우용신상 필요한데 오화가 인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갈망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가 없으면 갈망을 더 하는 거예요. 있으면 안 하는데 없으면 갈망을 하게 되는데 또 있으면 막상 충족되면 관심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오화가 공망이기 때문에 기축일주는 오화가 공망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열망은 있고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긴 하지만 결과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기 아까 묘공이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없게 학자로 크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성이 병화의 양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는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공망이라서 인성으로 성과 내기는 힘들고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다. 아까 비식재로 결국 뭐다? 재물로 연결되죠.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많죠. 사무치고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아까 인성이 뭐라고 했어요? 양이라고 그랬죠. 양은 뭐다? 키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키운다 그러지만 부모님을 키운다 할 수는 없고 모시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 되겠죠. 자, 여명의 경우에는 자, 여자의 명절에는 축이 술을 만난다. 그럼 축술형이죠. 자, 술년에 과숙살인 술이 들어와요. 그러면 일지축과 축술형이 되기도 하고 때문에 뭐죠? 형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망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남편과 떨어지는 게 좋고 주말 부부처럼 지내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상 실패하고 혼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업도 벌리면 안 되겠죠. 사업도 축소해야 되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기축일주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재물에 관심이 있고 기축일주는 전형적인 교육자, 인성이 양으로 들기 때문에 교육하는 그러한 데는 좋은 발자다. 그렇지만 본인이 학문적으로 뭔가를 이루기는 힘들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기축일주는 마치면서 기축일주는 그 사주원국에 병화가 있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종합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